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무릎에서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와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골드크로스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코스닥이 무려 1.94% 이렇게 조정이 왔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0.31% 이렇게 좀 조정이 왔는데 전일 미국 시장이 미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장 초반부터 시장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더구나 지금 환율까지 이렇게 오늘 좀 부담을 주면서 원달러 환율도 오늘 소폭 상승이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 기조를 좀 보이면서 또 한국은행도 올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이런 기조를 좀 보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한 4,200억 정도 이렇게 좀 매도를 하면서 우리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조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중국 시장이 이번 주 지금 국경절이라서 쉬고 있는 이런 와중에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환율도 오르고 있고 전일 미 증시가 또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또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로 오늘 코스피 한 1115억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한 261억 기관 쪽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지만 이 낙폭을 줄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지금 790선 정도면 거의 저점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직전 고점인 이 790선마저도 790선마저도 밀려버려서 지금 살짝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러한 지금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면 딱 이 구름층 하단 부분에 딱 걸쳐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773선이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 8월 달에 이 743선 그 다음에 702 이 하단 부분에 딱 이게 지지 라인이라서 거의 그 최종 마지노선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최종 단기 그 추세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단기 낙폭이 굉장히 컸고 지금 지난 7월달 그 다음에 8월달 이 저점보다도 이 당시에 이 국내 시장 상황보다도 지금 크게 나빠진 건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까지 이렇게 지금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5일 연속 이렇게 지금 낙폭은 좀 심해도 좀 너무 심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단기 낙폭이 큰 만큼 또 반등이 나올 때는 강하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급반등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주식을 지금 팔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 추세가 딱 이렇게 이 일목균형표 상회로 저점 라인의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이 월요일날 되면은 중국 시장이 또 이렇게
열리는 시장이죠. 또 중국 시장도 또 이렇게 다시 또 시작이 되고 또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을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들도 그렇고 이 메이저 자금들도 다 대주주들도 그렇고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보시고 다행스러운 거는 코스닥의 이 장기 추세, 이 코스닥의 이 장기 추세는 자 보시면 자 코스닥은 지금 우상향 기조예요. 보시면 자 코스닥의 이 장기 추세는 그 확연하게 우상향 기조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까지 보시면 항상 이렇게 어려웠을 때 조정이 좀 심하게 왔을 때가 그때가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조정이 심하게 왔을 때 코스닥이 이렇게 조정이 심하게 왔을 때가 이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이 심하게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은 조정이 심하게 왔죠. 7월달 8월달 심하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상승장으로 이어져 가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5거래일 동안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수급 상황이 조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 조정 기간이 지나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그런 또 코스닥이 굉장히 또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도 하지만 작년에 이렇게 상승장이 나왔을 때 하반기에 굉장히 급등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작년에 상승장이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10월 초인데요. 10월 초에 마지막 여러분들 물량을 터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일단 코스닥이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저점이 이제 확인되는지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상승장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기술적으로 저점이 1, 2, 3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의 3중 바닥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 장기 추세로 앞으로 굉장히 좋은 경우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이 하락세는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기 힘들 정도의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을 잘 보내시면 반대로 큰 반등장이 온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조정 구간에 여러분들 뭐 너무 염려 마시고 역발상 항상 악재 매수하는 시장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 군들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시장의 중심 섹터 주도업황들 그리고 정부 정책들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기다려주는 시장의 기다림의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뭐 많은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정세가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그 상승의 모습을 보인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시장 하락 대비 의미 있는 상승 나온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로 탈원전 관련 기업 탈원전 관련 기업하고 러시아 가스관 관련 기업입니다. 이 폼페이어가 내일 방북을 하죠. 내일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북미 2차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협상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북한의 그런 비핵화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탈원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탈원전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탈원전 관련된 기업에서 보시면은 비추로테크 오늘 5.78% 이렇게 또 시장 하락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오르비텍
오르비텍도 오늘 3.64%, 자, 우진이라는 기업도 오늘 5.36%. 자, 이 세 종목 모두 이 탈원전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죠. 비추로테크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 일전 방송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오르비텍도 이미 과거에 이미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탈원전 관련된 기업으로 시장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폼페이오의 방북 이런 것들이 잘 된다 그러면 또 이 그 다음 주에 또 이 기업들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폼페이오를 만나고 나서 다음 주경에 또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이렇게 그 간다 그러면 러시아의 이런 천연자원, 가스,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우리 남북경협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또 기대감이 항상 그 러시아 쪽 이 방북할 때마다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러한다는 소식이 지금 조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 주식에서 먼저 움직이죠, 주가들이. 그래서 이제 가스관 관련된 기업, 화성밸브라는 기업이 오늘 3.44%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조강 ILI라는 기업이 오늘 4.02%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가스관 관련된 기업인 하이스틸도 오늘 0.56%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북한의 비핵화 소식과 그 다음에 뭐 탈원전 뭐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또 김정은이 러시아 방로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좀 탈원전 관련 기업 비트로테크, 오르비텍, 우진 요거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성밸브 가스관 관련된 기업 화성밸브, 조강 ILI, 하이스틸, 자, 요 종목들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요 종목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이 악재 매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호재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항상 시장 주도주 업황이나 정부 정책에서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신다 그러면 뭐 앞으로 10월 달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지니맘님께서 그 종목 상담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이분이 이 평화산업이라는 기업, 자, 평화산업이라는 기업을 비중 20%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익테라세미콘을 비중 10%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자,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기업을 비중 50%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지니맘님께서 종목 상담을 오늘 하셨는데, 이제 네이버 카페 있죠? 우리 골드크로스 TV 공식 네이버 카페, 거기에서 이제 종목 상담을 하셨는데, 이 투자의 기준과 원칙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내가 이 기업을 투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지는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먼저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평화산업이 됐든 원익테라세미콘이 됐든 바이오톡스텍이 됐든 지금 이 세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들을 처음에 접근하셨을 때 본인이 내가 이 종목을 투자로서 투자로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접근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매매 관점, 그냥 오늘 사가지고 수익 보면은 팔 건지, 오늘 사서 그냥 뭐 3% 수익 보고 그냥 팔 건지, 이런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본인의 포지션, 내가 투자자의 입장인지 매매자의 입장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석이 가능하고요.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상담을 제가 또 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이런 기준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기준을 좀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지니맘님께서 요 투자의 기준인지 매매의 기준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먼저 본인이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이제 평화산업. 자,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그런 기준들을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에서 가장 기본은 의외로 간단하죠. 투자라는 거는 뭐죠? 내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냐. 내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고, 오래 들고 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기왕이면은 시장에서 많은 업황들이 있지만 주도주 업황에서 시장에서 성장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셔야 오래 들고 갔을 때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더 높여갈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주들 기왕이면 정부 정책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힘을 쓰고 있는지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최대한 이번 정권에서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도주 업황하고 정부 정책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도 업황이나 이 주도 정부 정책 섹터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 이 기업이 기본적 분석하는 거죠. 그죠? 기본적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은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안전한 기업인지, 내가 오래 들고 가도 회사가 망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최대한 안전하고 저평가된 기업인지, 그리고 비전이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 분석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기업 정보 HTS 들어가시면 이 기업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는 어떤 상황인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투자자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통해서 내가 가장 유리한 그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해보면 평화산업이라는 회사는,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 적자 나는 회사 하면 안 되겠죠. 예, 대주주의 지분율도 조금 있어야 되고, 자, 대주주 지분율은 64%니까 뭐 그런 대로, 그죠? 예, 뭐 대주주 지분율은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추세를 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매출이 3,200억, 3,200억, 3,200억. 매출이 해마다 거의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6억, 5억, 89억. 작년에 89억이나 적자가 났어요. 작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출이 굳이 안 나오는 기업, 매출이 적자 나는 기업을 과연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 분석에서 기본적 분석조차도 지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적자도 작년에 2016년도에 5억 흑자였는데 2017년도에 89억이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가 지금 회사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설비 투자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기업은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적자 나는 기업을 진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항상 리스크가 왔을 때 적자 나는 기업들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흑자 나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왔을 때 조정이 오더라도 흑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은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이 또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기업에 내가 돈을, 나의 소중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이 돈을 빌려줄 때 그 친구가 지금 빚이 많아요. 빚이 한 10억 정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분한테 이 돈을, 소중한 자금을 쉽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이렇게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161%죠. 예,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부채 비율이 249%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는 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100% 이하인 기업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PBR 기준으로 보시면 PBR이 지금 1.31이죠. 예. PBR이 1.31인데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PBR이 지금 1.31이니까 그렇게 뭐 비싼 뭐 가격대는, 자산 가치 대비, 청산 가치 대비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닌데,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일단은 적자가 나는 기업, 그 다음에 부채가 나고 있다. 이런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에서 필터링해서 기본적 분석에서 바로 저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에서 이렇게 지금 뭐 또 배당을 주는 기업이면 더 좋겠죠. 배당은 주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적자가 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좀 좋지가 않고,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뭐 그 신규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3,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050원. 그러면 이제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때 3,050원이면, 자, 3,050원이면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자, 이때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때 한 9월달 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8월달.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평화산업이라는 이 그 기술적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추세.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반드시 정배열 기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역배열 기업보다는 정배열 기업들이 수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배열 기업은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평화산업을 보면 지금 보시면 이 기업이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자, 이 구간에서는 정배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자,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 2018년도 1월달에 이때는 역배열이었죠. 역배열로 주가가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2018년도 1월달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정배열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정배열로.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 3,000원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최근에 요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3,050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지금 이제 걱정이 조금 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보실 때 지금 이 파동적으로 보셨을 때는 보면은 이제 이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배열인 기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죠? 정배열. 기술적 분석에서는 정배열에 있는 기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배열. 자, 일단은 처음에 진입할 때 이때는 정배열이긴 했네요. 그죠? 이 당시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봉상으로는 정배열 기업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3,000원대 가격대 진입한 자리는 괜찮아요. 정배열 기업. 자, 근데, 자, 보시면은, 보실 때 정배열하고 추세와 파동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추세와 파동. 그래서 정배열의 추세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 추세도 보시면은 이 저점과 저점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강가하신 부분이 파동. 주가는 이렇게 파동이 있어요. 파동.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오르고 내리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평화산업의 주가의 파동을 보시면은 2018년도 1월달 이때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이렇게 파동적으로
예, 상한가가 나왔네요. 이때 아마 뭐 수소차 관련된 그런 모멘텀으로 아마 상한가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보시면 저점 대비 이렇게 저점 대비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한 3천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이게 100%나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불과 1년 전에 100%는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욕심을 낼 것인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기왕이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고, 뭐 파동적으로 보시면 주가의 큰 흐름, 예, 파동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파동이 대략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종목들마다 파동의 이렇게 흐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평화산업의 파동, 이런 파동들을 종목들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 기업이라고 그러고, 흑자 기업이고 재무제표가 좋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지금 현재는 예, 회사가 적자다 보니까 이 변동이 더 많이 생겨버렸죠. 이렇게 시장도 좀 이게 좀 조종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진입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분석을 봤을 때 이 적자 나는 기업에서는 굳이 무리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지금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한 상황. 그래서 이 지금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상한가 나온 기업이 향후에 또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 2018년도 상반기에 강하게 시장에서 주목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동안 가격 조정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남아있는 그러한 지금 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018년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상반기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종목이 이제 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 테라세미콘. 자, 원익 테라세미콘은 이분께서 18,150원. 자, 18,1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원익 테라세미콘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8년도에 지금 1,900억 매출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 원칙이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두 가지를 같이 맞는 기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평화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원익 테라세미콘은 기본적인 분석이 안 되는 기업들, 기본적으로 좀 에러가 있는 기업들, 매출이 3,600억 나오다가 지금 올해 1,900억 나오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기업은 아예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매출이 영업이익이 지금 630억에서 270억이나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주가 추세를 보면 추세는 당연히 안 좋겠죠. 역별이겠죠. 그죠? 역별입니다. 그러면 지금 18,000원 이런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이런 자리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별 기업이잖아요. 지금 추세가 역별이잖아요. 역별이면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거죠. 한동안. 기대 수익률은 작고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올라가더라도 기대 수익률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시면 60주선이 있습니다. 이 60주선이 내려가는 기업들은 이런 자리 기업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60주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도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지금 반토막 거의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업은 나오셔야겠죠. 예, 투자 오래 들고 간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저평가된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부합이 안 되는 기업이죠. 그죠? 원익 테라세미콘 기술적 분석에서도 지금 역별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역별. 자,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기업을, 자,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13,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3,500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갈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텍은 제약 쪽이긴 한데 재무제표를 좀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재무제표를 보니까 256억, 348억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매출이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PBR 기준으로 6.7이나 돼요. 6.72. 6.7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예, 그죠? PBR 기준으로. 그래서 청산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PBR은 1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PBR이 지금 6.7이니까 굉장히 고 PBR 기업이니까
굉장히 지금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지금 6배 정도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 가격은 지금 BPS 기준으로 보면은 이 기업은 2,100원짜리예요. 2,100원. 2,100원짜리인데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좀 약간의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죠. 그래서 2,100원짜리 기업인데 거의 뭐 23,000원까지 가고 있는 이런 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이 기업은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가격 메리트가 없죠. 가격 메리트. 일단 가격 메리트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예, 너무 비싸다는 거고 철저하게 저평가된 기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평가된 기업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60일선이 살아있는 모습이긴 한데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파동을 보시라고 그랬죠. 주가의 파동. 그래서 이 기업이 한 2, 3년 전에 주가 파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최저점이 3,000원짜리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23,000원까지 갔어요. 한동안은 크게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주가도 지금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내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다 부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에서도 매출도 좋고 저평가 기업이면서 기술적 분석에서도 이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좋은데 과거의 이 파동들을 보시라는 거죠. 불과 1, 2년 사이에 주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래서 바닥권에서 무릎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무릎에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바닥 대비 이게 뭐 불과 3,000원짜리가 지금 23,000원이니까 이런 자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 주가가 비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종목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애매한 기본적 분석이 애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이러한 그 안전하게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주도 업황들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기본적 분석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 예,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정배열 기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의 추세를 보시고 과거 1년, 2년, 3년 동안의 주가의 파동을 이렇게 일봉상 파동, 주봉상 파동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진입하는 게 과연 여기가 무릎인가 아니면 지금 어깨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무릎은 아니겠죠. 한 2, 3년 전 기준으로 보시면 그냥 무릎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만의 그 기준을 세우시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아는 것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무기가 되는 거고 그러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세웠을 때 그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셨을 때 주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다. 안전한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을 최대한 싸게 사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 조절도 잘못됐죠. 비중 조절도 지금 비중 50%나 들어갔어요. 50%나. 예, 특정 종목의 비중을 10% 이상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중에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중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5%에서 한 10% 정도로 가볍게 하시고 항상 여유자금,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기저기 휘둘리게 되죠. 그리고 행여 또 잘못된 기준으로 지금까지 또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기준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그런 거를 뭐 바로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바꿔야겠죠. 실행으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아쉬움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본전 아쉬움에 미련을 가지시고 있으시면 점점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고 또 그 기대 수익률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오랜 고생할 수 있고 또 더욱 안 좋은 결과가 또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골드크로스 TV에서 뭐 나름대로 종목들을 오늘의 이슈 종목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이슈 종목이고 주가가 조금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볼게요. 자, 하이스틸이라는 기업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가스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렸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하이스틸이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 자, PBR 기준으로 0.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 PBR 기업이죠. 자, 그 다음에 대주주가 52%나 갖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매출 구성을 보면 매출이 1489억, 2100억. 매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1300억, 1400억, 2100억. 그럼 영업이익은요. 100억 나던 회사가 갑자기 적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이 372억, 460.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시설 투자라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부채 비율 보시면 80%밖에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죠. 예, 배당도 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저평가 기업이라는 거죠. 하이스틸이. 자,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차트를 여러분들이 정배열에 있는 기업을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자, 정배열에 있는 보시면 지금 정배열 기업이죠.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올해 4월 달에 남북경합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저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었죠. 많이 갔으면 한 100% 올라갔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왔는데 보시면 이 기간 조정이 왔는데 예, 이 가격대가 지금 35,000원 가격대인데 차이가 있죠.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업은 주가 예를 들어서 또 남북 모멘텀이 있기도 하고 자, 보시면 자,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텍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바이오톡스텍이랑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죠? 정배열의 기업이고, 정배열에 있는 기업이고, 얘도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4월 달에. 근데 보시면 얘는 지금 비싸다는 거죠. PBR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정비열이긴 한데 얘는 또 바이오 기업이라서 또 같이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조금 남북경합주고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저평가된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야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오늘 또 소개시켜 다른 기업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예, 그 다음에 자, 평화산업이라는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화산업. 자, 평화산업도 보시면 자, 여기서 정배열이긴 했죠. 이렇게 차트적으로는 정배열 구간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보시면 평화산업은 적자가 나고 있죠. 부채 비율이 높죠. PBR도 매력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으로 이 PBR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평가된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오늘 또 소개시켜 드리는 기업 중에서 자, 보시면 자, 비추로테크라는 기업도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비추로테크라는 기업을 보시면 자, 이 기업은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정배열이죠. 그죠? 이렇게 정배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PBR이 1.47이네요. 조금 비싸요. 지금 가격대가 좀 비싸졌습니다. 대주주가 지금 62% 갖고 있고 자, 매출 구성을 보니까 2,300억, 2,200억. 그래도 적자는 아니죠. 120억. 작년에 120억이었는데 작년에 좀 뭐 이렇게 자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나왔고요. 문제는 올해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인데 지금 올해 지금 벌써 70억이니까 작년에 이거보다 올라갈 수 있겠죠. 부채 비율도 비교적 괜찮죠.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이 종목은 또 정비열의 기업이고 원전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북한의 또 전력 관련된 남북경합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오늘이죠. 오늘 5.78%.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하니까 시장이 하락 대비 지금 종목이 강하다는 거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비추로테크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원익 테라세미콘 보세요.
주가가 지금 답답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주가가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60일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기업들은 올라올 때 기대 수익률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 어떤 비주어테크는 지금 올라가는 기업이고, 트라세미콤은 지금 차트적으로 지금 이렇게 완전 차트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올라올 때마다 이 앞에 다 매물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별로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반드시 정배열에 있는 기업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주봉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주봉으로도 지금 차트가 완전 트라세미콤 완전 엉망이죠. 정배열에 있는 기업을 관심을 가져야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렸던 자, 금강철강이라는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자, 금강철강이라는 기업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 기업 보시면은 기업 정보를 보시면 일단 주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다는 거예요. 주가가 싸고 그냥 싸서는 안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장성에 대한 비전,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라든지 파동,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싸니까 금강철강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한 53% 갖고 있고요. 자, 매출 구성 보시니까 1600억, 1900억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뭐 작년보다 지금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줄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든지 뭐 설비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보셔야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니까 20%밖에 안 됩니다. 유보율도 1000%가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탄탄하고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거죠. 차트 흐름을 보니까 주가가 지금 PBR이 0.6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싸죠. 근데 정별로 가고 있죠, 지금. 정별. 정별이고, 자, 보시면, 이 종목,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보시면, 2018년도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요 바닥이, 파동을 잘 보시라고 그랬죠? 파동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 2, 3년 사이에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냐. 1년, 2년, 3년. 지금 고점이 6,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2,600원입니다. 이 라인. 근데 보시면 더 내려가면은 자, 여기까지 볼 수 있겠네요. 2014년도, 2015년도 요때까지 볼 수 있게. 저점이 한 3,000원 정도죠. 고점이 6,800원이고, 그리고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조정하는데, 최근에 이 저점을 안 깨고 있죠. 이 저점. 그럼 여기가 거의 바닥권이라는 거죠. 이 라인대가. 근데 주가도 싸요. PBR 0.6밖에 안 되고, 근데 또 얘가 남북 모멘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4,000원 초반 가격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볼만 하겠죠. 근데 도전을 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러면 손절매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주가가 워낙 쌉니다. PBR이 0.6밖에 안 되고, 보시면 청산 가치가 BPS 기준으로 보면 5,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을 닫더라도 내가 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지금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도 싼데 주가가 더 떨어지면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소개시켜드린 기업 중에서 자, 보시면 우진이라는 기업. 자, 이 기업은 이제 원전 모멘텀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싸죠. PBR 0.8. 자, 그 다음에 대주주가 지금 47% 갖고 있고요. 자, 근데 매출을 보니까 적자가 작년에 좀 나왔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렇게 뭐 썩 매력적이진 않다. 그렇죠? 근데 올해 이제 흑자 기조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재무제표 속으로는 부채 비율은 39%니까 이런 모습인데 유보율이 1208%고 자,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애매하죠, 그죠? 흑자가 났으면 더 좋고, 근데 아무튼 흑자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기업으로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기술적 분석에서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를 잘 보시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
이 보시면 이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기업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보시면 최근에 4월 달에 강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었던 이유가 바로 남북 그 원전 관련된 기업이라서 강하게 올라가서 주가가 밀렸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저점 4,600원 이 저점이 지지가 됩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저점을 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초입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모멘텀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정배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요런 자리. 그리고 주가도 PBR이 0.7밖에 안 되고 원전 모멘텀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소개를 또 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의 기본적인 분석도 철저하게 필터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기술적인 분석도 이런 전반적인 큰 흐름들, 일봉, 주봉, 그 다음에 월봉 이런 파동들을 잘 보시면서 이 주가에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웬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우진이라는 거 오늘 한번 분석을 해봤고,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죠. 오르비텍도 원전 테마가 있으니까 비추로테크도 원전 테마, 우진도 원전 테마. 자, 그 다음에 하성밸브는요, 하성밸브는 가스관, 그 다음 조광 ILI도 가스관, 그 다음에 하이스티도 가스관,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시켜드린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다 가는 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린 거는 이러한 기준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만의 기준들을 세워 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뭐 이러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 나가신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명확하니까. 나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기업을 바닥권에 사서 회사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추세라든지 파동, 그 다음에 그런 수급,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테크니컬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점점 커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큰 주가는 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건데요. 주식시장이 어려운 건 시장의 조종보다도 여러분들의 이 심리, 여러분들의 이 불안감, 그런 것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늘 조종과 이 상승이 항상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 투자의 관점인지 매매의 관점인지 그런 기준과 원칙으로 이 무장하신 분들만이 매매의 관점은 여러분들 접근하지 말라 그러죠, 제가. 왜냐하면 손절매를 하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계속해서 손실이 납니다. 오늘 같은 날 다 손절매가 다 나가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요, 저평가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회사의 비전을 보고 저평가된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결국에는 기준과 원칙으로 이렇게 무장하신 분들만이, 투자의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분이 결국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주식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잦은 매매, 몰빵, 손절매, 그렇게 할 주식은 아예 처음에 접근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습관을 키워 나가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자꾸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 지금 이 뭐 특성상 골드크로스 TV에서도 조금 이슈에 맞는 기업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크로스 TV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라고 해서 무작정 여러분들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에 맞는 기업으로만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잘 공략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골드크로스에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골드크로스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종목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기업 분석 해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종목 상담 게시판에 네이버 카페에서 김보현 주식연구소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게시판에 기업명, 비중, 매수 가격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하신 경험담, 그 다음에 성공 후기, 뭐 주식을 처음 입문한 계기,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나의 생각, 뭐 그런 것들, 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뭐 그런 것들을 여기 성공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2018년도 하반기 핵심 유망 기업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선정해서 좀 완료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선착순 77명입니다. 아직 자리가 이제 남아있는데 요거 받으실 분들은 여기다가 성공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성공 후기 게시판에 이렇게 또 참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이 투자자분들은 이 투자자분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또 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그런 경험담, 소중한 경험담이니까 여기 또 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또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남겨주실 분들은 남겨주시고요. 김보현 주식연구소 들어오시면 성공 후기 게시판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매매를 할 건지 그렇게 꼭 세우셔야 되고 행복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여유자금,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그 다음에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또 분할 매수,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아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장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악재에 매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도주군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시장의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골드크로스 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